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어저께 제가 5월 8일이 그 세계 2차 대전의 유럽에서 승전 기념일이기 때문에 어저께 그 유럽에서의 2차 대전을 대해서 약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어저께가 유럽 승전일이었는데, 오늘은 2차 대전을 말할 때는 역시 그 미국과 일본과의 그 태평양 전쟁, 2차 대전에서의 그 태평양 전쟁을, 2차 대전 말할 때는 그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이 2차 대전이 정말 이 무궁무진하게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너무 흥미가 많다. 그때 당시에 참전 병사들 많이 죽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역사 흥미가 있다 이런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 그때 그 상처를 많이 받고 예, 죽어 나간 그런 영혼들에게 좀 죄스러운 마음을 또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근데 2차 대전을 정말 어저께는 미국과 독일과의 그 소련도 그렇고, 잠깐 유럽에서 봤는데, 이 태평양 전쟁도 너무, 정말 돌이켜보면 일본 제국주의가 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시작된 그때를 정말 생각하면, 물론 유럽에서 2차 대전이 지금의 유럽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이고, 그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그때 그 결과의 그 골격이 아직도 이 아시아에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그 전쟁을 시작했는가? 정말 그것만 그 원인을 가지고만서도 그냥 여러 가지 그 한 분야만 연구하는 학자들도 너무 많고,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 일본의 그 고위 관료, 강요, 수상 안 했죠. 외교상인가? 그 사람이 쓴 전쟁 후에 그 사람이 쓴 회고록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영어로 된 책은 Cause of Japan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왜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었는가. 일본 외교상이 자기를 일본이 왜 전쟁을 시작했어야만 했는가. 그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일본에 대한 그 분석이라 하겠죠. 거기 읽어보면 그 일본 사람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왜 이 전쟁 시작했는가 하면 자기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먼저 미국을 치지 않으면 미국이 먼저 공격해 올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면 됩니다. 근데 쭉 읽어가다 보면 역시 자신의 외국을 침략해서 자신들의 제국주의를 계속 정당화하기 위한 그러한 변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본이 자기들만의 41년도에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까지 20세기 초부터 40년간을 계속 중국 대륙 그리고 우리 한국 조선 반도 동남아 다 침략해 계속 40, 50년간을 성장가도 제국주의로 자기들만의 고유한 그런 제국주의의 길을 가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청일 영쟁에서도 이기고 노일 전쟁에서도 이기고 중국 대륙에도 계속 30년대 들어가면서 계속 침략하면서 거의 중국 대륙도 완전히 이렇게 다 먹어가면다니까 간단히 말하면 기고만장해져서 그냥
이번 미국도 한번 쳐보자.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뭐 분석이나 그런 것도 사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본이 계속 이런 제국주의 성장 가도를 달리는 것을 미국은 이 태평양 건너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죠. 이 노일 전쟁 1904년, 1905년 노일 전쟁 때 그때가 미국 대통령이 테디 루즈벨트였는데 그 테디 루즈벨트가 그 러시아와 일본의 그 전쟁을 전쟁 종결하면서 화해를 시켜주면서 그걸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그때 이미 테디 루즈벨트도 일본의 그러한 러시아와의 전쟁 그 전에 청나라의 전쟁을 보면서 일본이 언젠가는 이제 태평양 건너 우리를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미 그 거의 35년 전에 이미 예견을 했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일본 진주만 공격 바로 전에 1, 2전인가 그런 일본의 야심 그런 야욕 이런 것을 분석한 Japan Inside Out 그거를 써가지고 그게 미국 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승만 박사가 때 돈도 많이 버시고 경제적 안정기인데 하여튼 이미 그러한 그 일본이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런 침략의 그 야욕을 펼칠 것이다. 이것이 많이 예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만 공격 자체도 이미 일본 그 함대가 일본을 떠나서 태평양 반 이상을 건너서 하와이 진주만까지 도착한 그게 제 생각은 지금 한 함대가 그렇게 도착하기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그 큰 함대들 항공모함 비행기들 많이 그렇게 오는데 그걸 과연 일본이 몰랐는가? 그때는 뭐 이런 도청 장비라든지 이런 뭐 레이더라든지 지금 수준에 봐서는 좀 많이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 일본에 떠서 반 이상을 태평양을 한 달 동안 계속 오는데 그걸 과연 미국이 몰랐을까? 그것도 과연 너무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인데 At Dawn We Slept 그 책을 쓴 사람의 주장은 일본이 오고 있는 것을 진주만 공격해오고 쫙 오고 있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게 그 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공격하게 내버려 둬서 우리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전쟁의 그 참전 이유를 정당화시키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역사학자들 이렇게 크게 이런 논쟁을 벌이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전쟁은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주만 공격 전에 미국과 일본과의 한 1, 2년 정도 이 도쿄, 워싱턴 대사관 많이 들어가면서 미국의 일본이 그 석유와 철 생산이 없으니까 미국으로부터 그 철과 특히 그 석유 그걸 다 수입해서 의존해 왔는데 그거에 대한 그 협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바로 진주만 공격 전에 1, 2년 전에. 그러니까 일본은 그 석유를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도 석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그 폴란드를 침공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불가리아나 그 발칸반도, 루마니아 그 지역에 석유 생산량이 거기가 많은데 그 지역으로 들어간 것도 사실은 그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일본의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그 석유가 많습니다. 거기서 석유를 생산하는데 그 석유가 있지만 그 석유를 정제하는 시설, 석유를 이렇게 땅속에서 끌어내서 정제하는 기술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유만 있어도 그 정제를 했으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유라든지 뭐 고철 이것들이 다 미국에 의존한 상태인데 과연 독일과 거의 비슷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과연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그런 판단 차원을 했는지. 그때 그 야마모토 뭐 한국 사람 뭐 많이 알려진 그 야마모토 그 연합 함대 사령관, 예, 그 사람도 그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죠. 그 일본 예, 그 총본영에서 그 군대 거기서 미국 공격하자 그러니까 그 야마모토가, 그 사람은 젊었을 때 미국의 워싱턴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그 무관 경력에서 미국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장은 우리가 그 석유하고 철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상태인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은 그 일본 천황가고 도조 수상 이런 그 최고 결정 권한자들이 공격하자니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야마모토 그 사람은 나중에 전쟁 도중에 차를 타다가 그걸 이렇게 딱 미행해서 알게 된 미국이 그걸 비행기로 이게 쏴가지고 그냥 암살시켰죠. 하여튼간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지금 상황 보면 정말 이 일본과 독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상대로 독일은 소련을 상대로 전쟁하고 일본과 그 독일 이 나라도 이 미국과 소련에 비해서 뭐 비교도 안 돼 조그만 나라 뭐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이 일본과 독일은 막 성장해가는 나라가 자기 자신의 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그냥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이렇게 전쟁을 그런 이 상태로 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이 세계 역사를 봐도 그런 나라가 주로 그 전쟁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확실한 어떠한 그 안정감 없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쟁을 확 일으켜버리는. 그 독일도 유럽 국가이지만 독일 사람들은 우리는 서유럽도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도 아니고 다 동유럽 땅이다. 이런 소련이나 뭐 이런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우리는 중앙 유럽이다. 센트럴 유럽이다. 자기 자신들 그 기독교 국가의 하나의 그 서구 문명에 속하지만 항상 그 독일 사람들은 이 중앙 유럽에 위치하면서 그거에 그 자기 자신의 뭐랄까 이런 혼란성, 주체에 대한 혼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동양 유교권 국가지만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대륙에 떨어져 있고, 우리도 동양 국가지만 과연 우리가 유교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좀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멸시를 당했었죠. 일본 임진왜란 해서 그 전쟁을 했었지만 그 후에 몇백 년 지나면서 거의 이러한 그 대륙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자기가 정말 그 아시아 국가의 중앙 위치에 있지 않고 이런 혼란성 때 그 독일과 일본이 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그렇게 일어나온 후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일본이 함대가 동경만을 떠나서 진주만 하와이까지 태평양 반 이상을 건너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그 배 척수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항공모함도 두 대가 되고 그냥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렇게 와서 석유를 배 오일을 실어준 탱크선도 같이 대동하면서 계속 그렇게 급유를 하면서 이렇게 온 거죠. 새벽 아침 7시, 6시 40분인가 7시 아침 이런 시간에 그 일본 항공모함에 있던 비행기들 출격을 해서 진주만 다 그냥 아리조나호라든지 거기에 정박했던 배들 다 그냥 뭐 영화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그냥 다 침몰시키고 다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정말,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전쟁의 목표는 그 진지만 공격도 이 러시아 노일 전쟁 1904년, 1905년 노일 전쟁 시작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일본 똑같이 그냥 그 사전에 선전포고 없이 그냥 또 중국에 거기에 그 항구가 있었는데 그 중국대로 그 산동반대 거기를 그렇게 기습적으로 습격한 것입니다. 그때 기습 그 노일 전쟁 시켜 기습 침몰 작전을 했을 때 그때 나는 일장기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일장기를 또 이 진주만 공격할 때 그걸 또 맨 앞에 달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본 군들은 자신들이 노일 전쟁도 이겼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이길 것이다. 네? 러시아도 이겼는데 우리가 과연 미국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네요. 러시아도 같은 백인 국가예요. 똑같은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정말 진 것이 아니라 져졌다고 보는 게 좀 확실한 사실이죠. 러시아가 충분히 계속 그때 1년 노일 전쟁 때는 전투는 그렇게 몇 개월밖에 안 했는데 1년 반 정도 걸려 몇 개월 하다가 그냥 휴전 이런 상태에다가 평화 협상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 그렇게 노일 전쟁 큰 규모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때 사회가 너무 혼란하고 짜르 체제가 막 무너지 이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냥 여기 동양아시아 이쪽에서는 만주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지든지 상관이 없다. 그래서 포기한 것이라고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자기네가 잘나서 군대가 세서 이긴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 상황 판단 차원이죠. 근데 똑같이 진주한국도 일본인들은 우리가 러시아처럼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약간 믿음 자기들만의 확실하지 않은 사실적이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진 상태로 하나의 도박한 것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쟁지만 공격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 미국 참전하게 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테디 루즈벨트 사촌 형이죠. 지금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드디어 미국의 가장 치욕스러운 날 그렇게 규정하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동시에 독일과도 선전포고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미국의 독일과 일본에서 전쟁에 참가해서 빌미를 제공한 것일 뿐이지 그리고 미국 그때 함대가 거기서 다 정말 침몰되게 됐었지만 당시 미국의 경제 수준이라든지 군사물자 확보 능력을 일본은 전혀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침몰당하자마자 즉시 피해 파손된 함대 자기들의 군함 진지에 정박했던 곧바로 수리돼서 거의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다 복구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하고 샌디에고 이 지역에서 계속 큰 군함을 즉시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41년도 진지만 공격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일본은 근데 일본은 진지만 공격한 다음에 하와이 자체를 군대 해군이나 해병대 이렇게 상륙시켜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비행기로만 전투기로만 파괴시키고 그냥 다시 후퇴해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그만 이런 미지 सब마린이라고 조그만 잠수함을 그래도 캘리포니아 해안까지는 한 대 정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지 진지만을 넘어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상륙한다거나 또 하와이 이 섬 자체도 상륙시키지 않고 그냥 비행기로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쫙
다 배를 침몰시키고 다시 데려다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뭐 자기들이 정말 미국과 상대로 전면전을 벌자 그렇게 그런 마음도 없었고, 단지 이렇게 우리가 일본이 미국 상대로 이렇게 다 한 배를 침몰시켜 버리면은 미국이 얼어서 그냥 전쟁 안 하겠다 그냥 막뭐 후퇴해버릴 거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좀 그냥 맹물 마시듯 듯한 그런 판단 착오를 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일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뭐 일본 무섭다 우린 다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럼 우린 이제 전쟁이다. 그래 또 완전히 전시체제 들어와서 미국 내 그 커다란 인구와 천년자 미국 텍사스 여기 뭐 남부지방에 그냥 무궁무진한 석유, 그 자기 자신들 계속 생산해나가고 이런 펜실베니아고 웨스트버지니아 거기서 석탄, 철, 계속해서 미국 경제 거의 전체가 다 전시 군수물자 제조 과정으로 들어가서 루즈벨트 대통령 말대로 아스널 오브 데모크래시 민주주의 무기고. 그래서 정말 세계 역사상 전대문명의 그런 군수물자를 최고로 풀 가동시키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게 됐어요. 일본은 군수물자 보면 이건 뭐 일본은 자기 자신도 철도 석유도 만들기 생산을 못하는 그런 주제를 모르고 정말 잠자는 거인 미국을 그냥 참전의 빌미만 제거한 상태로. 진지만 후에 한 2년 그때부터 계속 일본은 이제 인도네시아, 홍콩, 거기로 계속 남아 싱가포르, 남아저 말레이시아, 버마 거기 계속 완전히 그냥 그렇게 장악하면서 미국은 이제 군수물자를 계속 개발하면서 이제 한동씩 이제 태평양에서 이렇게 일본과 맞붙게 되는데 그 미드웨이 섬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미드웨이에서 일본 항공모함 대 미국 항공모함의 그 둘 다 세 척 정도인가 지금 생각이 나지만 거기서 최대 해상 전 대전을 벌여서 거기서 이제 미국이 이기게 되죠. 그 우수한 해군 기술과 뭐 우수한 이 군사병력 그리고 사기 군병력의 그 의욕이 정말 일본인들이 우리 공격했으니까 이제 완전 복수다. 완전 지금 이제 너네들은 이제 죽었다. 그런 의기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 미드웨이에서 이제 승리를 하려면 되면서 마치 그 소련이 모스크바 근방까지 쳐밀고 온 나치 독일을 물리치면서 계속 동유럽 베를린까지 가는 것처럼 미국도 미드웨이에서 계속 이제 일본 쪽으로 밀고 나가면서 바다에서 큰 대풍 한 섬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여러 전투를 과달카날 여러 해전이 많죠.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금 태평양 그 섬 근처에 그 해전 격전지 거기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 침몰된 해군 군함들 그게 자네들이 지금 태평양 바닥에 다 가라앉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자네가 그 침몰된 해군 군함들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빠져 죽은 그 해군 병사들 정말 그러니까 그 일본과 미국과의 그 태평양에서 그 해전 2, 3년 동안에 정말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해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현대사에서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다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뭐 유황도 전투라든지 좀 너무 참혹하게 잔인하고 그냥 그때 당시에 그
병사들의 기록을 보면 정말 유황도 같은 전투. 예, 근데 유황도는 이오지마라고 그러죠. 존 웨인이 나온 그 이오지마의 검은 모래 그런 영화들 뭐 여러 다 보는데 정말 정말 한마디 지옥이었다고 뭐 지옥이었습니다. 전 뭐 상상만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정말 지구상의 기억, 지구상의 지옥. 예. 하여튼 일본으로서는 뭐 군대 이런 군수 물자면에서 또 군인 병력 수, 또 중요하게는 당위성, 병사들의 사기, 의욕 이런 것이 현재 이 일본에 떨어졌기 때문에 역사의 당위성 항상 미국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공격을 받고 우리는 이제 복수에 나선다. 우리는 공격받은 우리의 국토를 지켜야 된다. 그러한 당위성이 있었고 일본은 뭐 우리는 그냥 침략해보자. 어떠한 이런 자신들의 정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본 찍어야 되고 뭐 여러 전투가 많은데 다 읽어보면 나중에 가서는 일본 섬의 일본 총사령관들 전투를 다 보면 너무 잔인하고 참혹하고 다 일본 총사령, 일본 군인들, 일본 장군들, 제독 이 사람들 거의 다 전투에 다 거의 다 이렇게 다 일본 사람들 할복 자살 그걸로 해서 다 자기들 다 자살하고 다 끝나면서 거의 다 전멸당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은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지만 그래서 마침내는 그리고 또 이 핵무기 원자폭탄 이것도 개발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1945년 8월 그때 투하를 했는데 그때 당시를 보면은 투하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많이 논쟁이 있는데 백인이 동양인을 이렇게 일본에 투하하고 독일에는 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좀 정당한 이유로는 원자폭탄 한두 개 터뜨리면은 최소한 미군 병력 30만은 이렇게 구출할 수 있다. 본토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원자폭탄을 해결해 버리자. 이것이 루즈벨트 트루만 대통령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우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자폭탄을 투하시킴으로써 소련에 대해서 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우리는 지금 원자폭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감히 너희들은 독일 패전 후에 유럽 지도를 새로 짓는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를 제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소련에게, 스탈린에게. 또 원자폭탄 한두 개로 병력을 많이 이렇게 병력 안 써도 된다는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끝났고 그 전쟁 끝난 이제 한국도 해방이 되고 중국도 해방이 되고 동남아시아 다 해방이 되고 그러니까 일본 본토도 그냥 원자폭탄 2대를 맞고 그냥 미국 비행기들이 거의 일본 국토에 60, 70%를 다 파괴시키고 건물 다 불타는 폭탄 그런 그냥 그거 완전 생지옥이라고 봤었죠. 사람들이 다 그냥 말할 수 없이 그냥 전쟁 끝난 사실 그대로 먹을 것이 없다 했습니다. 일본 내 사람 직접적으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상태 다 불타가 죽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전에는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가 새로운 아시아의 맹지다.
동아시아 5족 협파에서 우리는 중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우리가 새로운 아시아의 맹주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를 맹주에다 새롭게 역사를 쓸 것이다. 완전히 그런 상태인데 전쟁으로 보이는 원자폭탄 2대 맞고 국토가 이렇게 그냥 사라진 상태로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 전과 전쟁 후에 일본을 비교할 때 그 완전 일본 뒤바뀐 것이 아니면 그 뒤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쟁 전과 전쟁 후에 일본을 비교한다면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전쟁 후에 일본 경제 발전은 좀 많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이제 감히 일본이 뭐 세계를 역사를 써나가겠다 자기 자신이 주도해 나가겠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거의 미국과 새로운 미국이 만들어진 평화헌법 그걸 해서 뭐 미국과 방위조약도 맺고 완전히 미국에 종속된 상태로 지금도 어느 면에서는 그런 상태로 보게 되죠. 그래서 2차 대전 유럽에서 독일도 거의 비슷하면서 그러니까 그 역시 같은 독일의 유럽 전쟁에서 같이 그 2차 대전의 교훈은 자기가 확실한 그 신념이라든지 역사적 당위가 없다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이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 나쁜 결과가 나온다. 그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된다. 뭐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독일과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미국은 그 전략을 군수물자 이것이 곧 전략이다. 군수물자의 생산, 확보 능력 이것이 곧 전쟁 승패의 직접적 원인이다. 그것을 이제 전쟁 전략의 교훈으로 그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이런 세계대전, 2차 대전의 커다란 대규모 전쟁에서 적용되는 것이 전에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월남전쟁이라든지 이런 게릴라전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군수멸자 확보가 이라크와의 그 1990년대 초의 그 걸프 전쟁에서도 단지 3일 만에 일주일인가 그냥 뭐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그 전략 비행기 탱크 동원해서 이라크를 상대로 며칠 만에 이긴 것. 거기에서도 그 전략이 군수물자의 확보가 그 전략이다. 그 전략 아닌 전략이 적용인데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저 말씀 그만해요. 네, 감사합니다.